개수일관들은 겁재를 만난다. 겁탈하는 건 겁재가 하는 것이 아닌 범죄자가 하는 것이다. 겁재는 겁탈을 안 한다. 그래서 내년에 나 털러 왔냐?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털 수 있다. 천간 무토를 가진 개수는 겁재를 털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상관을 달고 온 겁재이니 타인을 도와주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지인이나 관계자 외의 사람을 도와주고 이익을 나눠 가지는 개념이다. 역시 개수 정도로 태어나야 방대한 임수를 활용할 수 있다. 겁재라는 지금보다 더 큰 조직의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많은 동호회 활동이 시작될 수도 있다. 임수야, 내가 제방해줄게.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나 무토 가졌어. 라고 해서 일해주고 삥 떴거나 만약 무토가 없으면 무료 봉사를 해야 할 일도 발생한다. 잠깐 도와주거나 정식으로 취직해서 바로 그만둘 수도 있다. 만약 있으라는 정관 무토는 없고 정화나 병화가 투관되어 있으면 흔히 말하는 쟁제가 이루어진다. 겁재가 와서 재성을 분탈한다고 하여 궁겁쟁제라고 하는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본인이 투철한 봉사심을 가지고 행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투철한 연민에 의해 타인을 돕는 행위이다. 원래 천간에 임수겁재가 있었을 경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고 없었다면 내 나와바리를 나눠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가 들어온다거나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같이 살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돈을 삥 뜯어간다면 전생에 그 사람한테 빌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겁재가 와서 같이 주식 투자하자고 하면 내년의 개수일관은 아주 혹하게 될 텐데 그럼 혹하면 된다. 임수가 세운으로 뜨면 왜 눈먼 돈이 많이 발생하겠는가? 바로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혹해서 투기하면 천간의 임수라는 방대한 양의 눈먼 돈이 모이고 모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 또한 봉사라고 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고 혹하자. 만약 간목이 있을 경우 무조건 투자가 병행된다고 보면 된다. 이민년에 인중간목이 투관되었기에 불가항력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선 만원치 주식 사서 넣어두면 된다. 이왕 쟁죄 될 거 반토막 나면 쓰다 뻑큐해서 한잔 했다고 치면 된다. 혹시 개운법을 찾고 있는가? 당연히 있다. 가슴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정관이라고 문신하면 된다. 만약 누군가 보면 어머, 저 사람 정관 수술했나봐 라고 할 텐데 그땐 당당하게 유PD가 시키던데요? 라고 하시지 말고 씨가 말랐어요 라고 은근슬쩍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게 개운이 든다. 원국에 을목이 있으면 식신이 힘을 받으니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정화가 떠 있으면 이 정화는 유심히 봐야 한다. 만약 정화가 원국에 사옴이라는 정화의 근이 없다면 임수겁재에 합거당한다. 합거란 합해서 이런 거지 같은 놈을 봤나. 해서 고서에 나와 있는데 적천수인가 청청수인가에 나와 있는 걸 어렴풋이 봤다. 근이 없는 정화는 정임합 모계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타인이 와서 자신의 재성을 빌리고 나무젓가락만 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지 같은 놈을 봤나. 라고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무젓가락을 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도 가슴에 정관을 새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기토평관이 있으면 막아지지 않나요? 기토타김이라 하여 도망가는 겁재한테 젓가락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젓가락 맞고 기절을 하지는 않아 보인다. 어쨌든 천간에 식상이 있거나 관성이 있으면 괜찮다. 만약 식상도 없고 관성도 없는가? 덕을 베풀라고 들어온 운이니 덕을 베풀면 아무 일 없다. 아니면 가슴에 정관을 기재하거나 남편 데리고 다니면 된다. 차라리 남편한테 삥 뜯기자. 만약 정화에 근이 있다면 알선이 이루어지든지 정보를 돈 주고 사는 경우가 발생한다. 겁재한테 기브 앤 테이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경금이나 신금을 투환시키면 인성으로 작용하고 경금은 임수로 보면 확 달려들어 투자든 취직이든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인다는 것이고 신금을 투환시키면 수많은 임수의 정보 속에서도 자신이 취해야 할 것만 취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개수는 겁재를 만나면 사람이 그리워지니 지지의 인목이나 묘목이 있는 원국은 연애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목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묘목은 소개받거나 갑자기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니 내년 봄을 기대하자. 그리고 지지인목이나 묘목의 역할은 내년의 일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지금 이미 시작했거나 생각하고 있는 일련의 식상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이고 원국에 화가 있다면 빨리 시작이 되고 없다면 목토로 마음만 급해지고 화도 없고 토도 없다면 그냥 생각으로 그칠 수 있다.
하지만 급제가 들어와 같이 하자고 하니 시작하게 될 확률이 크다. 원국 지지에 목이 있었다면 일단 시작하고 보기 때문에 일거리나 투자 정보나 취미생활 등등 여러 방면으로 시작되는 기운이다. 진토가 있으면 인목이 들어와 격각으로 작용하기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에 문제가 생긴다. 자신이 바라던 그림은 안 그려지고 상관경관으로 급제가 들어와 나의 관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이땐 정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급제한테 욕하려다 되려 급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지지로 신금의 정인은 인신충이 일어나기에 문서 교환이 일어나거나 하던 공부를 잠시 중단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오화가 있으면 다듬어진 상관폐인이 일어난다. 즉 급제가 들고 온 새로운 일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화인 사화가 있으면 인사형으로 제대로 시작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포기라도 빠르게 될 텐데 신금이 있으면 이 결과를 보고 막 달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인사신 사명이란 급하게 하려다 문제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거나 환경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면 안 하면 되나? 인사신이 모이면 무조건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원국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고 운규에 따라 태기를 하여 진행하면 결과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인사신이 모이면 크게 움직이거나 이사를 진행하거나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화가 있으면 새로운 아이템들이 들어와 열심히 앞만 보며 달리게 되어 있고 미토가 있으면 인미기문으로 인목이 잠시 힘을 못 쓴다는 의미이다. 그럼 개수한테 상관이 들어와 미토라는 평안을 보고 열심히 진행하고 일하고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귀신이 꼭 할 노릇으로 왜 했지? 라고 되는 것이 인목상관이 힘을 못 쓰는 인미기문이다. 상관합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남편한테 상사한테 사장한테 로비를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 잘생겨 보여. 생각하며 남편을 칭찬하면서 자신은 집안일 한다고 쇠가 빠지고 있고 일하면서 사장 오빠야. 했는데 니 미친나. 하면서 욕먹고 있고 합사를 하려다 기문에 걸려 헤어나오질 못한다 해서 그냥 귀신이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이 미토도 월지라면 임수를 제방할 수 있으니 일하면서 이 귀신이 도와줄 때가 많을 것이다. 미월의 개수일간이면 회사에서 귀신을 보게 될 것이고 개미일조라면 배우자궁에서 귀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월지가 신금이면 급제에 의해 이동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회궁의 변화이니 이사나 직장이동, 부서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일지가 신금이면 큰일 난다. 60갑자가 아닌 120갑자가 된다. 시지가 신금이면 미래 계획의 변동 및 진로 변경이 일어날 수 있고 자녀궁에서 변화가 일어나니 자녀에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연지가 신금이면 역마로 작용해 멀리 떠나거나 돌아다닌다. 특히 병신년생이신 분은 내년 초반부터 큰 변화를 겪는다. 지지로 유금이 있으면 원진이 발동한다. 결과를 내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나 돌아오는 것은 먼지뿐 이라고 해서 원진이니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발로 까고 하는 그것은 평소에 하는 행위이고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필요가 있고 매일 먼지 청소하면 마음이라도 깨끗해진다. 따라서 내년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해. 술토가 있으면 인목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시작하자마자 마무리되거나 원국에 화가 있으면 어떻게든 진행하고 마무리가 되거나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원국에 간목이 있으면 한 해 꾸준히 마무리를 위해 달릴 것이다. 해수가 있으면 인해합으로 멋진 인연이 나타난다. 누구도 피해가질 못하는 멋진 인연이다. 누구나 만나면 헤어짐이 있듯 꼭 길게 사귀어야 하는 것이 애인이던가. 물론 처음 만날 땐 이번엔 길게 사귀어야지 하면서 만나는데 결국 100일도 못 넘기는 청춘 남녀 아니던가. 깔끔하게 멋진 놈 만나서 잘 사귀다 깔끔하게 헤어지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인해합으로 수생목해졌더니 그 새끼 떠나가네. 라고 해서 아그리파도 아닌 인해합파. 인생이 다 그렇지 않던가. 꼭 이성과의 인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다른 행동을 해서 지연되는 것이 지지육합이다. 만남과 이별이 수시로 벌어지는 우리네 인생. 오는 사람 막으면 두려움이 일어나고 가는 사람 막으면 번뇌가 일어나니 그냥 두자. 지지의 자수가 있으면 수생목을 이끌기 위해선 병화나 지지사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바로 준비해서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고 만약 원국에 화가 없다면 해당 궁성에서 자중 임수가 투과된 것이니 1년의 급제 이벤트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축토를 가지고 있으면 눈을 감아보라. 축토
슈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의 세계에서 이제 인목이 들어왔다. 인목이라는 희망을 보았고 개수는 무조건 진행한다. 그리고 쟁취한다. 그리고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제 달릴 때가 된 것이다. 자, 이제 눈 떠보세요. 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축토를 가진 자는 내년의 모든 것을 다 퍼부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신으로 남아 소원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개수 일간들은 내년에 지난 대운법을 잘 적용해 보시고 대운에서마저도 별일 없다면 그냥 별탈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다채로운 한 해가 될 겁니다. 개수 빠샤! 비, 안개, 시냇물, 수증기, 기타 등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사주팔자의 기운보다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내년 또한 멋진 한 해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도 피난과 욕설을 떨치고 일어서 식상으로 부딪 맞설 뿐